저는 벌써 자취를 시작한 지 한 3년 정도 돼갑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자취를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을 때 적었던 내용입니다. 우리 집은 오래된 구옥,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옥탑방이다. 싼 가격 대비 햇빛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부엌과 거실을 터서 옥탑방인데도 넓었다. 내가 가진 돈으로 찾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집이었다. 그렇지만 또 약간 허술한 데가 많아서 이곳저곳 사는 내내 긴장감을 늦출 수는 없었다. 어제의 일은 밤에 일어났다. 샤워를 하는 도중에 알았다. 화장실 문이 휘어서 물이 자꾸만 밖으로 새어나가고 있었다. 그래서 나가서 물을 닦아야겠다고 마음먹고 나왔는데 물이 몇 방울 떨어져 있지 않았다. 새어나간 그 물들은 다름 아닌 장판 아래로 새어 들어간 것이었다. 화장실로 들어가는 문과 장판 사이에 약간의 틈이 있었는데 얄미롭게도 그 틈 사이로 물이 꼴이 난 것이었다. 너무나 두려웠다. 장판을 뜯어내면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 같았다. 곰팡이의 영역, 마치 어벤져스가 양자 영역을 향해 가기 전 느꼈을 두려움을 느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조심스럽게 장판을 들어보았다. 웬걸, 곰팡이들의 워터파크가 그곳에 있었다. 그동안 내가 매일 샤워할 때마다 새로운 물을 부어주며 그곳은 풍요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었다. 처음 알았다. 사람이 곰팡이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사실 말이다. 눈물을 머금고 걸레를 꺼내 일단 모든 물기를 닦아내었다. 그러나 흥건하게 깔린 물을 모두 닦아내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일단 잠자리에 들었다. 곰팡이로 시작한 예민함이 불 번지듯이 번져갔다. 집에서 퀴퀴한 냄새가 나면 어떡하지? 갑자기 온수매트 속에 있는 물도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온수매트 안에 잔뜩 피었을 곰팡이를 상상하니 당장이라도 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이것은 과하게 예민한 성향이 있는 나의 약점을 건드린 것일 뿐 그저 상상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애써 다독였다. 아침이 되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식사하는 군인의 마음처럼 굳게 밥을 먹고 바로 장판을 걷었다. 그 전에 사놓았던 곰팡이 제거제를 잔뜩 뿌리고 또 문을 열고 환기를 했다. 선풍기를 틀어서 바람을 맞췄다. 또 보일러를 강하게 올려 건조를 유도했다. 제습기를 틀어 공기에 스며들 습기를 잡았다. 그렇게 몇 시간을 혼자 사투한 끝에 조금씩 건조되는 바닥을 볼 수 있었다. 건조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잠깐 밖을 나왔다. 밖을 나오니 한방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제 집 앞에 쌓인 눈을 열심히 치우고 있었다. 도로의 차들은 거북이가 되어 느릿느릿 가고 있었고 펑펑 내리는 한방눈에 희끗희끗 보이는 신호등의 색은 다시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되돌려 놓은 듯했다. 눈이 주는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특별할 것도 없는 동네 전경을 바라보다가 갑작스럽게 생각이 들었다. 나는 너무나도 작은 세계에서 처절하게 전투하고 있었다는 사실 말이다. 겨우 곰팡이와의 사투에서 처절하게 전투하고 있던 내가 갑자기 우습게 느껴졌다. 집에 있으면 그곳이 마치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너무나도 넓게 느껴지는데 밖을 나오면 갑자기 그곳이 너무나도 좁은 곳이란 사실을 깨닫는다. 나의 전쟁을 비하하거나 치켜세울 생각은 없다. 그냥 일상이 주는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회피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총동원해 나름의 해결을 이끌어왔음에 대견함을 느꼈다. 나는 요즘 스스로에게 대견함을 느낀다. 대견함이란 얼마나 좋은 느낌인지. 요즘은 내가 키우는 식물에게도 대견함을 느낀다. 때로는 생명에 대한 경외감마저 느낀다. 내가 키우는 몬스테라는 길거리에서 파는 싸구려 몬스테라였다. 꽃집에서 파는 예쁘고 파릇파릇한 몬스테라는 5만 원을 호가했다. 돈이 궁한 나는 그런 고급스러운 몬스테라는 살 수가 없어 그램의 떡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길거리에서 몬스테라를 겨우 5천 원에 파는 할아버지를 만난 것이었다. 물론 제값을 했다. 몬스테라라고 하기에는 축 처져서 죽어가는 못생긴 몬스테라였다. 게다가 썩은 부분은 할아버지가 가위로 도려냈는지 가위 커팅의 흔적이 역력했다. 그래도 내가 데려올 수 있는 유일한 몬스테라라고 생각해서 애놀이 없이 집으로 들고 왔다. 그리고 물을 주고 햇빛을 조금씩 보게 해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못생긴 몬스테라 사이에서 파릇파릇한 작은 새잎이 돋아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귀엽다. 나의 첫 한마디였다. 그래, 넌 절대 못생긴 몬스테라가 아니었어. 그 무수한 가위 커팅에 무력했고 트럭에 실려 아무데나 짐짝처럼 끌려다니는 너였지만 나는 너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었어. 역시 이렇게 예쁜 진짜 원래 모습을 가지고 있었구나. 생명의 경외심을 느꼈다. 스스로를 다시 창조해내는 오뚜기 같은 긍지. 그 창의력은 신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그러고 보니 곰팡이와 전투를 벌인 나도, 과민해졌다가도 혼자 스스로를 다독이며 평안을 되찾은 나도, 울다가도 다시 울음을 그치는 나도, 무수하게 많은 경우의 수 속의 내가 다 누군가에게는 대견한 생명의 경이로움,
그 자체이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어령 선생님도 신은 외로웠을 거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그런 신에게 하나님 친구해드릴까요? 라고 혼자 되뇌었다고도 했다. 몬스테라의 새 잎처럼 연두빛 가득한 하루를 살아간다. 신의 뿌듯한 표정을 상상하면서 말이다. 제가 살던 저의 첫 자취방은 아주 다이나믹한 공간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첫 자취고 막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를 갈 수가 없었고 급하게 옥탑방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되게 순수했어요.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이었냐면 그냥 흔한 그 작은 옥탑방이에요. 건물이 지어진 게 80년대고 근데 또 이제 집주인분이 살았던 공간이어가지고 답답한 게 싫으시다고 겉을 유리로 쌌어요. 상상이 되시나요? 이렇게 집이 있으면 유리로 겉을 쌌어요. 근데 또 겨울이 되니까 춥잖아요. 유리는 또 얇고 그러니까 그 유리 위에다가 두꺼운 뽁뽁이랑 두꺼운 폼 같은 거를 엄청 덕지덕지 발라놓으신 거예요. 집도 아니고 집이 아닌 것도 아닌 이상한 모습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예쁘게 살아보겠다고 커튼으로 거기 유리를 다 가리고 거실처럼 만들고 소파도 놓고 원래는 이제 가스 그러니까 부엌이 방 안에 있었으니까 그 부엌과 방을 연결해주는 단이 있었는데 그 단을 그냥 시멘트로 발라서 이렇게 미끄럼틀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곳을 밟을 때마다 넘어질 뻔했었습니다. 그리고 장판이 또 언제든지 이렇게 들어올릴 수 있는 그런 장판이어서 거기 안에 물이 고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재밌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살았나 싶은데 근데 또 창문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유리로 했는데 다 폼으로 발라서 막아놨다고 했잖아요. 문이 창문으로 돼 있다 보니까 미닫이 문이었단 말이죠. 이렇게 밀어서 하는 문. 그래서 현관문이 없었고 현관문 대신에 미닫이 문. 근데 또 잠금 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잠금 장치를 사서 달고 겨울에는 난방비가 15만 원이 나왔었어요. 근데 저는 당연히 모두가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사해서 다른 집으로 와보니까 겨울에 난방비가 5만 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겨울마다 참 허리가 휘었었습니다. 웃으면서 그래도 지금 얘기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엄청 열악한 곳에서 살았었구나. 그거를 나중에 깨달았다는 뭐 그런 이야기. 그 집에서의 기억 중에 딱 한 가지 슬픈 기억이 있다면 냄새였던 것 같아요. 저는 냄새에 되게 예민해서 몸에서 나는 냄새도 냄새고 집안에서 나는 냄새, 그러니까 모든 냄새를 제가 다 제 관리를 하는데 이상하게 그 집에 살 때는 아마 그 오래된 집이고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장판 속에 막 물이 들어가서 곰팡이가 피고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약간 퀴퀴한 냄새가 남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가로 내려가서 자야 돼서 아마 추석이었겠죠. 제가 옷을 챙겨가서 다 샤워를 하고 제가 챙겨온 옷을 입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비로소 냄새가 나는 걸 제가 안 거예요. 그 전까지는 냄새 난지 모르고 살았어요. 그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내 옷에 배어 있다는 그 사실이 그게 조금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또 이야기를 할 거지만 그래서 제가 거금을 들여서 건조기를 샀습니다. 물론 당근으로 샀고요. 참 그때는 어떻게 살았나 싶긴 해요. 그래서 지금 과거에 그 집에 첫 자취방에 살던 그때 저를 생각하면 잘 버텼다, 대견하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대견하다라는 감정을 느끼는 게 되게 새로웠어요. 어렸을 때는 이제 주로 대견함을 받는 입장이었죠. 받는 입장이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누군가가 대견하다라는 느낌을 조금씩 받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신기한 건 그 첫 시작이 저 스스로였다는 점. 생각보다 혼자 살면서 알아가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청소를 해야 되는 거, 곰팡이는 어떻게 없앨 것인지, 결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뭐 가스 버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우리네 부모님은 당연하게 해결하던 그런 문제들을 저는 처음 맞닥뜨린 거죠. 최근에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갑자기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막 랜선을 어디서 구해서 사고 랜선 있던 거를 찾아가지고 교체하고 하니까 다시 인터넷이 되는데 너무 뿌듯한 거예요. 스스로가 너무 대견하고. 그 여기 나오는 몬스테라 얘기도 막 가위로 잘라놨었는데 물도 주고 그리고 햇빛도 맞게 해주고 하다 보니까 자기 혼자 조금씩 새싹을 드러내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대견했어요. 다시 오뚜기처럼 다시 자기의 자리를 찾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대견하다. 만약에 이 세상을 창조하고 모든 개념을 창조한 그 신이 있다면 반영이라는 것도 그 존재가 만들었을 거고, 그 반영이라는 개념 자체로부터 벗어나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정작 자기는 한 번도 거울로 자기를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냥 상상이에요. N의 생각. 그렇다면 이 세상을 보면서 희미하게 자기와 닮은 모습들을 보는 것이 유일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는 외로울 수도 있겠다. 비슷한 맥락으로 이효령 선생님도 신은 외로울 것이다. 친구해드릴까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저도 스스로 랜선을 고치고 인터넷을 고치고 곰팡이를 말리고 그런 스스로가 대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스스로 대견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들을 대견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리겠죠. 스스로에게 충분히 대견하다고 말을 해주는 것도 뭐 좋지 않을까. 근데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다 보니까 또 이제 누군가를 대견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저런 것도 혼자 해결했어? 이렇게 벌써 컸어?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저도 아직 한참 어리지만 말이죠. 삶에 어떤 작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잘 해결하고 잘 스스로 대견하다 생각해주고 뭐 그렇게 사는 거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견하게 하루하루를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지금 벌써 이렇게 11화까지 왔다는 게 대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